안녕하세요. 6월 20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시간 정인영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행정법 실력도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갑니다. 믿으십시오. 자, 요즘 날이 많이 더워요. 어제 수요일날 저녁 6시 반인데 와 35.5도. 진짜 6시인데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35도를 넘는 기온이었더라고요. 진짜 장마 오기 전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장마가 오는 또 한 달 내내 또 찝찝하고 또 불편하고 장마 끝나면 또 불볕 떠이고 앞으로 이제 고난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저랑 같이 행정법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행정법 문제 가봅시다. 따라오세요. 자, 24년 행정사 1차 문제죠. 행정작용,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효력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라는 녀석은 행정청의 결정은 맞죠? 결정은 맞죠. 행정청의 결정이죠. 하지만 이 사이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또 공법적 집행으로서 공법 작용으로서 효과 있는 작용이어야 되고, 상대방이 효과를 일으키는 작용이면서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래야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법적 작용을 일으키는 공법에, 그래서 세 가지 효과. 첫 번째, 법률루벌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효과를 일으키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며, 자, 일반적으로 처분 등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 이렇게 좁은 학문적 개념, 학제적 개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 공법적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공법이 완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위법하다 해서 공익을 위한 거니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성이라는 법치주의 요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이렇게 표현하죠. 무효가 아닌 한 일단은 유효하게 취급하는 효력이 있다. 이게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만든 효력이다. 그래서 일단 법치주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공정력이라고 행정기법법 15조에 행기법 15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거죠. 이런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정력, 무효행위는 제외하고요. 또 행정청의 행위일 때, 행정청의 결정일 때 나오는 거니까 행정청의 결정이 아닌 행정입법이라든지 또는 사실행위 또는 공법상 계약, 사인의 공법행위. 자,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정력과 같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력, 또 거기다가 이 공정력을 다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데 그 기간이 넘었으면 더 이상 공정력을 다툴 수 없게 되니까 일단은 유효한 게 확정적 유효가 돼서 확정력 해갖고 불가쟁력이란 말을 쓰는 거죠. 또 행정청 스스로 말을 못 바꾸는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취소하지 말라고 해서 불가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쟁력은 기간 문제고,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 말을 못 바꾸니까 확정됐는데 내용이 확정됐다 해서 실제적 효로로서 불가변력. 자, 기간이 도과돼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돼서 효력이 발생한 거니까 불가쟁력은 형식적, 절차적 효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행정의 효력, 거기다가 심지어는 행정행위 중에 하명이라는 의무 부과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행정청 스스로 강제나 제시할 수 있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강제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효력이에요. 그러면서 공정력과 선결 문제, 또는 요즘에는 최근에 학교학 교수님들은 공정력과 선결 문제, 예전에는 그냥 제3자에게도 국가기관에게도 두리뭉실하게 공정력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마이크 쳤네요. 자, 요즘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공정력과 선결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선결 문제가 국가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3자 중에서도 국가기관만 따로 돼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 해서 절차적 효력인 공정력이 실제적 효력으로 바뀌는 그런 효력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용어만 제3자 중에서도 국가기관, 행정법원과 그다음에 민사법원, 행정법원과 형사법원 다 법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 사이에 미치는 효력을 따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를 뿐이지 내용 자체가, 효력 자체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 효력이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 효력에 관한 판례 내용 옳지 않은 거. 자,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자, 기간 넘어서는 다투지 말라는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모든 불복기간을 다 사용했다면 더 이상 불복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라는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렇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다툴 수 없다라는 절차적 효력, 형식적 효력밖에 없는 거죠. 맞는 질문. 두 번째, 연령 미달 결격자. 여러분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운전면허,
딴 경우는 취소 사유는 하자다. 사유의 위법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 사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정력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런 취소라는 공정력이 문제되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다른 누구 국가기관, 형사법이라든 민사법에서는 그 행정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난 거니까 보험사고로 끝내라는 거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형사법에서 너 무면허 운전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취소 사유니까.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다. 맞는 지문. 세 번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 무효예요. 무효. 자, 민사법원은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형사법원도 마찬가지. 무효인 경우. 또 위법의 경우는 국가배상 스스로 취소가 돼야만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요. 위법적법에 따라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이 되는 거지 위법적법 위에 공정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니까 위법적법은 형사법에서 알아서 해결해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선결 문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따라서 당연 무임을 전제로 판결을 해결을 할 수 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맞는 지문 4번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인해서 확정된 경우 될 경우 그 처분에 기초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판단이 확정됐다. 법률관계 사실관계 확정은 전혀 없죠. 불복기간이라는 불가증력은 형식적 절차적 효력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상 효력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확정된다. 틀린 지문. 5번 구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 요거 부분허가에서 유일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판례로 많이 나와요. 그거 이해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교수님 교재도 그 정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딱 보는 순간 부분허가 그 자체로 처분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지문 하나 넣으려고 넣었네요. 정확하게 효력 문제는 4번까지 맞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부지 사전 승인 부분허가 처분성 인정한다. 이 판례를 굳이 넣는 거 보니까 사지선대 하나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그래도 정답 지문은 4번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행정법 문제, 행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금요일 주말이지만 꼭 찾아오실 거죠? 매일매일 행정법 정리형이었습니다.